2023년 1월부터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주담대 8% 넘어서 내 집 마련은 생각도 안 하겠습니다. 1982년생도 은행 관두입니다. 자, 82년생이면 제가 81년생이니까 그리고 대표님이 아마 84년생이시니까 거의 저희는 지금 약간 느낌이 와요. 왜냐면 저희 지금 생각보다 팔팔한데 은행 관둔다고 지금 5대 은행, 시중 그 5대 메이저 은행에서 3,000명 정도가 지금 희망퇴직을 접수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너무 쇼킹해요. 너무 쇼킹하죠. 친구들, 선후배들이 네. 갑자기 정리해고 무슨 명예퇴직 이거는 저 한 몇십 년 전에 그러니까 남의 얘기인 줄 알았지. 네, 그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참. 아직 마음은 저도 지금 MZ라서 네. 여기서 우리 PD가 아주 마음은 MZ인데 내가 벌써 저런 나이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안 좋긴 안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미국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지금 현재는 올려줄게 가지마, 딴 데 가지마 이런 뜻입니다. 미국이 2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임금 인상을 했다. 너네는 임금 인상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금리가 최대 화두인데 물가가 잡혀야 금리가 내려올 이제 그 룸이 생기잖아요. 근데 임금을 올린다는 거는 물가가 떨어지는 거에는 아무래도 안 좋은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좀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썩 내키지 않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2023년 새해부터 들리는 안 좋은 소식들, 여러 악재들 이런 상황에서 투자해도 될까? 혹은 투자를 하더라도 나 같은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야, 잘한다. 테스 형! 모른대요. 테스 형이. 테스 형한테 물어봤는데 모른대요. 소리님 이거 나 너무 힘들다. 지금 저희 작가님이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지금 얼굴이 빨개지고요. 지금 두 분은 사전에 해보자고 했는데 나한테 시키고 있잖아 지금. 내가 못하겠어. 테스 형한테 물어봤는데 테스 형도 모른대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미래가 암울한 시장을 대하는 고수의 투자 철학을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주식에 넣었던 돈 빼가지고 여기로 다 옮기고 있대요. 당분간 고금리 예적금에 파킹한다. 증시에서 발 빼고 있다. 5대 은행 예적금에 올해만 164조가 몰렸다. 와, 이게 장난이 아니죠. 이 CMA나 MMF에다가 돈을 넣었다가 이제 주식 증권 계좌 옮기고 이렇게 투자하고 막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계좌가 지금 1년 사이에 보면은 CMA도 10조 이상 빠졌고 MMF도 10조 가까이 빠졌죠. 그러니까 지금 돈이 너무 막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다 은행에 금리를 많이 쳐주는 예적금으로 지금 다 몰리고 있다 이겁니다. 얼어붙은 투자 심리,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느끼고 계신가요? 저도 약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주린이니까 그 주변에 저희 그 집사람이 주식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주식 얘기만 하면 짜증을 내고 막 말을 안 하려고 하고 갑자기 애를 씻기려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얼어붙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저는 주린이니까 그런데, 대표님은 고수니까, 이거 선수들도 이럴까? 좀 궁금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 무서워서 네. 투자를 안 한다든지, 투자했던 거를 뭐 예금 적금에 옮긴다든지, 이런 행동은 저는 안 하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고, 네. 그게, 대중과 반대로 해야지 돈을 버는 거니까, 사람들이 예금 적금으로 갈 때 저는 주식으로 가는 거고 사람들이 2020년, 21년 초처럼 주식으로 막 갈 때 오히려 저는 주식을 파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어려운 건 마음은 똑같고요. 그리고 신기하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업인 게 고객들이 돈을 저한테 많이 맡겨줘야 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고객분들이 부자라고는 하나 그들도 본업이 투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본업은 못하니까. 자기 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이제 고객분 중에 의사분들이 제일 많은데 의사분들은 몸이 아프면 돈이 있건 없건 경기가 좋건 안 좋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나는 열심히 진료해가지고 꾸준히 돈을 버는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돈 못 벌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해지하고 싶어 하시고 늘려고 했던 돈도 한 절반만 넣고 뭐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실제로는 더 가까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반대로 해야 되는데. 네. 그죠? 저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대중과 반대로 해야 돈을 번다. 욕망의 아니지. 공포에 사서 탐욕에, 제가 저번에 한번 실수해가지고, 공포에 빨라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나는. 공포에 팔고, 탐욕에, 네.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안 틀리셨습니다. 네, 그죠. 네. 반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뉴스의 나쁜 전망을, 인생 역전의 기회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악재를 보고도 투자해서 기회로 만든 사람이 있다. 바로 텐베거의 남자. 그 사람을 만나볼 겁니다. 당산동 버핏. 일단 만났으니까 텐베거의 남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또 다른 텐베거의 남자 피터 린치입니다. 뭐 주식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피터 린치를 모를 수가 없어요. 저도 심지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저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락장에서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쓰레기 같은 회사에 공부도 안 하고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몰빵해놨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약간 매운 분이네요. 진짜 저렇게 워딩했어요? 그 표정이, 와. 표정이 그리고 표정이랑 이 워딩이 하고 굉장히 싶은 얘기에 저도 그렇지. 저런 거 공감해, 100% 공감하는데 저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저 때는 유튜브가 없었나 봐. 만약에 유튜브 있었으면 피터 린치 할아버지 아마 저렇게 말 못했을 거야. 진짜 빠따치는 거, 혓바닥으로 빠따치는데.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저런 얘기를 하셨던 분입니다. 진짜로 투자를 이제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시죠. 너무 유명한 분이고. 피터 린치가 쓴 책을 다 읽었습니다. 네. 너무 좋아해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면 피터 린치 할아버지가 싫어하겠지만 워런 버핏은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포기했고요. 피터 린치까지는 내가 한번 노력하면 저 사람처럼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부해보자, 저 사람을. 따라가보자. 의 현실적인 목표가 피터 린치예요. 나 여기서 또 그 생각 드네. 확실히 이게 똑같구나. 뭐예요? 아니,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똑같은 거잖아. 근데 되게 약간 아쉬웠던 게 저는 부동산 투자는 이런 구루들이 없어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도 있고. 약간 스타일이 다르구나. 대신 투자의 기본 맥락은 똑같으니까 저도 어느 순간 전 우리나라에 있던 부동산 책 다 봤거든요. 그거 보고 나서는 주식 투자 책을 봤죠. 맥이 맞더라고요. 이게 이런 거구나.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근데 그거를 읽으셨기 때문에 좋은 책을 골랐기 때문에 맥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면 일반 주식책 아닌 책 읽으면 그럼 진짜 이상한 얘기 많이 그렇죠. 들어있거든요. 근데 저분 얘기는 뭐 정답밖에 없어요. 피터 린치 얘기. 좋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기업에 투자할 때 왜 다른 기업 말고 그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초등학생한테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맞아. 와이프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한테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게 엄청난 수익률을 거두면서 굉장히 이제 마젤란 펀드 이런 것들이 엄청난 시장 초과 수익을 얻으면서 유명해지셨는데 텐베거가 진짜 이분 주특기였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악재였잖아요. 위기가 너무 많아. 근데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기 속에 기회 난다. 부자 난다. 그럼 그 부자들은 뭐가 부자 되냐? 텐베거에서 부자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회사들 특징이 뭔지 제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피터 린치가 텐베거 했던 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가 텐베거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피터 린치가 가장 유명해진 거, 가장 돈 많이 번 주식은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크라이슬러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동차 회사를 투자를 할 당시에는 마치 지금의 전기차 느낌으로다가 자동차 자체가 되게 많이 팔리는 시기였거든요. 이미 한 30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자동차 회사가 어떤 모델을 해서 많이 파느냐, 이게 이제 핵심 변수였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자동차 회사 중에 가장 잘 나가는 회사는 크라이슬러가 아니었어요. 어디였어요? GM? 맞아요. GM이 가장 잘 나가던 회사였어요. 그래서 모든 이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은 자동차 회사를 투자하고 있었는데 자동차가 많이 팔릴 때니까 그때 다 제너럴 모터스, GM을 투자했어요. 크라이슬러는 그 당시에 파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약간 맛이 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맛이 간 회사를 왜 투자하냐. 근데 피터 린치는 내가 봤을 땐 이 회사가 회생이 가능하고 회생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위험하게 보여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회사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크라이슬러를 투자한다. 근데 GM도 몇 배씩 오르긴 올랐는데, 네. 크라이슬러는 훨씬 많이 오른. 그래서 이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이 크라이슬러만을 예를 들면 뭔가 자빠져 있는,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회생할 수 있는, 이 사람 얘기로는 턴어라운드형 주식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투자해서 10배 수익, 그리고 가장 큰 펀드의 수익을 가져왔던 분이고요. 네. 근데 그건 막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야수의 심장이 없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리고 나도 야수의 심장이어야 되지만 그 회사가 망하려고 했다 기사 회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기본적으로. 그렇네.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저런 회사로 텐베거를 낸 건 아니고, 네. 저희 회사가 텐베거를 내는 경우는 대부분 같은 경우였는데, 네. 텐베거라고 하는 게 주가가 10배 오른다는 거거든요. 10배. 와, 진짜 미쳤다. 10배 오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주가를 P라고 보고, 프라이스. 네. 를 이제 등호, 네. P는 뭐와 뭐의 곱이다, X와 Y의 곱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네. 그 X는 기업의 이익이고요, 하나는. 네. 그리고 하나는 PER이에요. 이익은 그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 네. PER은 그 회사를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마느냐, 이런 척도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야만 10배가 되더라고요. 이익도 늘고, 네. PER도 늘면 완전 곱하기니까 확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익이 한 3배 늘고, 네. PER, 시장의 기대치도 3배 정도 올라갈 때 보통 텐베거가 나오는데, 그러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하면, 기대치가 3배 올라가려면 지금 이미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 뭔가 사람들이 모르는 거여야 돼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네. 그리고 이익도 늘어야 되잖아요. 네. 그것을 교집합으로 만들 수 있는 키워드는 뭐냐면 신사업입니다. 신사업. 맞아. 그래서 어떤 회사가 원래 하고 있는 일은 그냥 고만저냥, 그냥 뭐 그냥 뭐 망하지도 않고 그냥 그래. 네. 그런데 이 회사가 신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신사업이 잘 되면서 그 잘 되는 신사업을 시장 참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회사일 때 10배가 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투자했던 기업 중에 지금 이제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모 회사에 투자했었는데 오아시스라고 새벽 배송 회사가 있어요. 네. 그 이제 컬리나 뭐 이마트몰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원래는 새벽 배송을 하던 회사가 아니었고, 네. IT 아웃소싱을 하던 그냥 저냥 하는 회사였거든요. IT요? 네. IT 아웃소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전 다른 거네. 월브가 홈페이지를 뭔가 만들어야 돼요. 리뉴얼 해야 돼. 그럼 누구한테 아웃소싱 주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아웃소싱 줄 때 만약에 팀장님이 주는 사람이 담당자다, 월부에서. 네. 그럼 팀장님이 갑이에요? 아웃소싱 그 홈페이지 업체가 갑이에요? 보통. 내가 갑이지. 그렇죠. 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견적 받아놓고 계속 바꾸잖아. 맞아. 100만 원 주기로 해놓고 다 줬는데 아니에요 계속 바꾸고 막 그쪽은 밤새고 전화해서 왜 안 돼요 또 하고. 맞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사업이었어. 그 회사가 하던 사업이. 그 아웃소싱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기대치가 없겠죠? 기대치 없지. 없죠. 되게 많잖아, 그렇죠. 그런 회사가. 근데 신규 사업을 새벽 배송이라는 걸 했는데, 새벽 배송은 뭔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쿠팡에, 뭐 마켓컬리에, 뭐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올라가. 근데 운 좋게도 그 신사업이 잘 안착을 한 거예요. 그럼 이익도 늘어나고 돈도 벌어요? 기대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10배가 났어요, 실제로 그 주식이. 조단위 회사가 됐고. 조단위요? 네. 그래서 이제 상장 준비를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기본적으로. 별거 못 하던 회사가 신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성공해야 되고, 그게 시장 참여자들, 사람들의 관심까지 이끌어내야 되는 거니까, 네.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찾아보면 찾을 수 있더라. 와, 대박. 주가는 E 곱하기 PER. E 곱하기 선호도. 그러니까 네네. 사람들의 관심도.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동시에 올라가려면, 이익이 개선되면서 선호도가 높아지려면 기존에 하던 사업보다는 뭔가 새로운 거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가능성이 보이는 회사를 찾으면 텐베거다. 맞아요. 그런 걸 저희가 한 3-4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 담당은 하나도 아니에요. 저는 발굴한 적이 없어. 저는 그렇게 막 실력이 없는데, 저랑 같이 일하는 정호성 대표가 텐베거 전문가예요. 저는 이제 짧게 더블짜리만 여러 차례 하는 편이고, 그게 1번 타자. 나도. 그러고 그 친구는 홈런 타자.
실패도 해. 삼진 먹을 때도 있어. 근데 결정적일 걔가 제대로 치면 이제 열답을 가는 거야. 와, 대박. 네. 라인업이 너무 좋으신데요?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결과적으로. 저도 이제 홈런 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그 친구도 단타 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나니까, 그래? 그럼 넌 이거 좀 전문으로 하자. 너는 이거 전문으로 해. 그러면 우리가 같이 가게 되면 짧게 하다가 어느 한순간 대박도 나더라. 그러니까 10년간 같이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안 좋을 때는 또 덜 잃고. 그렇죠. 그때는 홈런 타자가 스윙을 좀 줄이거나 잠깐 하지 마봐. 이제 안 좋으니까 하지 마봐 하고, 이제 짧게 안타 치는 타자가 또 투자를 막 하고. 그래서 대표님 회사가 펀드가 수익이 좋은가 보다. 더 퍼블릭 자산운용. 이거 화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 PD님이 한번 해주세요. 정 대표님? 네네, 정 대표님 한번 해주세요. 정 대표님, 정 대표님 잘생기셨네. 잘생겼어요. 멋있으시네요. 정 대표님 또 증권분석. 근데 왜 저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왜 주식하는 사람들 맨날 이렇게 하고 살찌고? 근데 부동산은 이렇게 안 하나요? 부동산 이렇게 잘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사진은 안 찍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주식쟁이들은 이 미디어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색해. 표정도 어색해하고 부동산도 어떻게 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기자분들이 그냥 팔짱 끼세요. 그러면 팔이 딱 고정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팔은 해결. 웃기만 하세요. 요거까지만 하면 돼. 그렇구나. 공격적으로 해야 될 때 또 그 공격적 투자의 전문가가 있고, 수비적으로 해야 될 때 수비적 투자의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대표님, 펀드 회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텐베거가 나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죠. 이 상황에서, 이 주식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텐베거 했을 때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인데, 고점 대비 70% 하락했대요. 그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오늘 콘텐츠를 하게 됐냐면, 저희 작가님과 얘기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주식 못 팔아서 난린데, 너무 힘들고 막 걔도 돈 빠지는데, 테슬라가 순매수로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 달에. 저도 이 방송 준비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보는데, 아니, 지금 상황에 매수를 들어간다고? 왜? 이유가 뭐야? 봤더니, 4분의 1 토막 가까이 나니까, 이게 너무 싸다는 거지. 코인급으로 추락한 테슬라 해놓고 사람들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지금. 야, 그거 아직 멀었어. 혹은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매수 기회야. 그리고 여기 보면은 큰 폭 하락 시 저가 매수 기회다. 이런 약간. 근데 저 말이 난 되게 충격적이에요. 코인급 추락.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가격이 빠지니까.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거 보면 그런 생각 하거든요. 아니, 가격이 73% 빠지면 너무 싸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오늘자 주가 저희 캡처한 건데 최고 400달러까지 갔던 게 지금 113달러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다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솔직히. 사람들이 1000슬라, 500슬라 막 우스갯소리로 막 맥주집에서, 저 옛날에 한번 호프집에서 그런 소리 들은 적 있거든요. 막 하나 둘 셋 막 800슬라 막 아니 진짜 그랬어. 그 사람들이 막 야 우리 돈 벌었다, 막 오늘 내가 살게 막 이러고. 진짜요? 네. 그거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와, 이제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근데 이제 백슬라가 된 거죠. 술집 가면 그 소맥 있잖아요. 소맥이 이제 뭐 카스처럼이나, 카스처럼 아세요? 카스랑 태진아. 근데 테슬라, 옛날에 테슬라 주식이 유행할 때는 테슬라 막 테라랑 차밋을 달라고 하고 막 그러고 그걸로 마케팅 됐어요. 테라에서 맥주. 맞아. 근데 요즘에는 그 얘기 하면은 막 같이 있는 사람들이 막, 야, 그만 얘기해라. 갑자기 진지로. 진지로. 갑자기 하다, 야, 자, 그래, 한잔 하자 하다가, 왜 테슬라 하나 주세요? 그럼, 그만하자. 그거 말고, 카스처럼으로 바꾸자. 이런데, 그거 나는 지금 무서워. 너무, 근데 약간 오늘 혼을 담은 연기인데. 요즘 좀 늘었어요. 저 연기 학원 다녀가지고. 나 지금 약간 무서워. 나도 지금 말하면서도 무서운 게, 이게 웃을 일이 아닐 수도 있거든. 어떤 분들한테는. 그래서, 저희가 이 콘텐츠 준비한 게, 이 종목에 지금 상황에서 순매수가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관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관심이 많으신 거 좋아요. 그러면 고수 얘기 좀 들어보고 하자 이겁니다. 한번 해보자. 이런 반응이 많아요. 내릴 만큼 내렸으니까 더는 안 내린다. 테슬라는 반드시 회복한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 테슬라는 처음부터 너무 말이 안 됐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분분해요. 팬도 많고 말도 많은 테슬라.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테슬라라는 회사와 종목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제가 되게 피하고 싶은 질문이고, 왜냐하면 아까 뭐 많이 샀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기사 보기로도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산 주식 중에 뭐 하나. 그러니까 이거 안 좋다고 얘기하면 그분들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안 좋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이 드는데 멍석을 깔았기 때문에 제가 도망가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지금. 근데 문장이 그래서 일단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테슬라라는 자동차 그리고 테슬라라는 회사, 일론 머스크라는 경영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네,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돈이 있으면 테슬라를 타보고 싶고 그런 사람입니다. 테슬라에 관련된 책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읽었고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 주식을 고르는 기준 중에 하나가 능력의 범위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능력의 범위요?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메타인지.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벗어난 주식은 기본적으로 투자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다르다. 이 얘기도 많이 드렸었죠. 아무리 테슬라가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천슬라일 때와 백슬라일 때는 당연히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수익률의 기대 수익률 자체가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요. 너무 똑같다. 그런데 저한테 만약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면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일단 이 주식의 수급 차원에서 봤을 때 테슬라를 가진 사람들과 안 가진 사람들의 이 마음을 보면요. 가진 사람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너무 싸다. 너무 싸다. 너무 싸고 이거는 자율주행 이거랑 테슬라에서 막 로켓 쏘고 이런 것만 잘 되면 이거는 천슬라 그냥 바로 간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테슬라 주식을 지금 샀을까요? 아니면 옛날에 샀을까요? 옛날에? 그렇죠. 옛날에 샀죠. 옛날에 사면 주가 막 오를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막 떨어질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구간에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2018년에 처음 산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테슬라를. 그럼 19년, 20년, 21년, 22년에 더 샀을까요? 아니면 18년에 산 만큼 그냥 갖고 있을까요? 더 사지 않았을까요? 더 샀을 거예요. 왜 더 샀냐? 오르는 구간에는 확신이 올라가요. 내가 맞았다. 이거 봐. 더 사죠? 근데 떨어져요. 떨어지면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 속상하고. 감정적으로 말고. 너무 속상하면서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도 내 생각이 틀렸나? 이거 아닌가? 이런 공포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사요. 그렇지. 그러면서도 자기가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싸졌다고 생각하니까 더 사겠죠. 올라갈 때도 산 사람이 당연히 떨어질 때도 사지. 더 싸졌네? 막 이러면 사겠네. 오케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산 사람이고 작년에도 사고 재작년에도 사도 계속 산 사람이에요.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지금 현재. 유휴 현금이.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 없어요. 많이 샀기 때문에. 오케이. 산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안 가진 사람. 테슬라를 한 번도 안 사본 사람은 400달러에서 100달러 되는 동안 어떤 기분일까요? 관심은 있는데 안 산 사람? 그러니까 지켜는 봤어. 누군가가 테슬라로 돈도 많이 벌었다는 얘기도 듣고 그 돈 번 걸로 테슬라 실제로 모델 Y도 타고 다니는 거 봤어. 근데 자기는 못 샀어. 그때는 어땠을까? 초반에 400달러까지 갈 때 나는 안 갖고 있는 사람은 나도 있는 척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좀 열받았을 것 같아요. 짜증나죠. 막 나한테 막 옆에서 맥주집에서 막 너도 사,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살 걸. 살 걸 하면서 아니면 혹은 너 아직도 안 샀냐? 그렇지. 내가 간다고 했잖아. 내가 간다고 했잖아. 뭐 하는 거야, 바보같이. 빨리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와. 근데 못 샀다 쳐. 300불, 400불 막 가.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 너무 그랬는데 400불에서 100불 되니까 기분이 좋아지면서 그렇죠. 나도 이제 슬슬 이제 이거 한번 시동 한번 걸어봐.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사서 거봐. 나 뭐라고 했지? 또 오를 때 자랑 엄청 했지? 다 떨어졌네. 본전 왔네. 너 옛날에 보니까 장난 아니다. 400불 했을 때도 불타던데?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나는 기분이 은근 좋아져.
맞아. 그러면서 다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더 떨어지면 뭐, 쌤통이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네. 그렇죠. 그렇네요. 돈을 가진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왜냐면 투자 안 했잖아. 돈이 있어, 이 사람은? 네, 이 사람은 돈이 있어. 그럼 보세요. 주식을 가진 사람은 돈이 없어. 주식 안 가진 사람은 돈이 있는데, 주식 안 가진 사람 중에 절반은, 싸졌으니까 사야지. 근데 절반은, 거봐, 쌤통. 이렇잖아요. 반반이라고 그러네요. 치고. 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서 주식을 더 사줄 사람은 적고, 주식을 이미 많이 가진 사람은 많아. 그러면 공급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 테슬라를 저는 투자하고 싶거든요. 진짜요? 네. 저 아까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럼 어느 때 투자를 하면 좋겠느냐. 주식의 관점에서 본질 가치하고 미래의 성장 가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테슬라는 뭐 하는 회사죠? 지금으로서는 자동차, 전기차를 생산하는 회사. 그렇죠. 네. 차 만들어서 차 파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300, $400 주가가 막 올라갈 때 그때 사시는 분들은 자동차 얘기 말고도 뭔가 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 했었죠? 맨날 얘기했어요. 자율주행 얘기하고. 자율주행 기술 얘기하고. 그리고 막 전 아직도 기억나는데 막 스페이스 X 그거 써서 막 자기들끼리 막 박수 치고 막 이런 영상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미사일 이거 편집해. 네. 이 영상, 이 올라가는 거 보면 박수 치고 막 이런 느낌을 봤을 때는 뭔가 여기 회사 미래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자동차를 파는 회사인 건 맞는데 그 본질 가치고 현재 기점에서 근데 300불, 400불 갈 때는 뭐 자율주행 기술도 있어. 구동 모델로 소프트웨어도 판대. 나중에 무인 트럭으로 배달도 한대. 내가 자동차 주차해놓고 회사가 있으면 얘네가 택배 돌리고 택시하고 나한테 돈 준다던데? 라고 하는 게 성장 가치입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성장 가치를 안 보고 본질 가치만 가지고 싸우는 국면이 와요. 제가 며칠 전에 본 기사 중에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전기차 유럽에서 안 타라는 기사예요. 왜?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고 전기료가 유럽에 올랐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야, 대박이다. 그러니까 전기차 굴리는 게 그냥 주행 거리의 연료만 봤을 때 더 비싸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본질 가치로 내려온 거야. 전기차가 싸, 뭐 내연기관이 싸.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본질 가치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2023년 올해 경기 침체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자동차 값 비싸. 나 돈 없어. 할부금리 너무 올라갔어. 그러면 뭐 나 일단 돈이 없으니까 모델 3 살려고 한 사람도 소나타 살까? 소나타 살려다가 아반떼 살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본질 가치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고 그때는 성장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소름이다. 그러면서 테슬라하고 현대차, 테슬라하고 폭스바겐을 단독으로 비교하는 시기가 분명히 오게 될 텐데 그때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갑자기 없어졌냐? 안 없어졌죠. 로봇 기술이 없어졌냐? 그 미래를 예측하는 일론 머스크의 경영 능력이 빠그러졌냐? 전혀 아니에요. 살아있어. 주가만 바뀐 거야. 그러면 우리는 내가 현대차보다 폭스바겐보다 테슬라가 이러이러한 성장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쯤 본질 가치만 비교할 때쯤 테슬라 그냥 자동차 회사 아니야? 전기차 꼭 사야 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때쯤 그 주식을 사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죠. 만약에 성장 가치를 다 실패했다 하더라도 잃을 건 없고 그럼 잃을 건 없지. 근데 만약에 본질 가치로 꾸준히 잘하고 경기도 올라가고 그러면 본질 가치만으로도 돈을 벌어요. 자동차가 그때는 많이 팔릴 거니까 2024년에는 그러면서 맞아 얘네 이런 기술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현대차나 폭스바겐이 오른 것보다 테슬라가 더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23년 중반에서 하반기쯤이 테슬라를 투자할 만한 기회가 한번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매우 진지하게 테슬라의 가치에 대해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대박. 이거 진짜 너무 소름 끼친다, 이거. 진짜. 이게 뭐냐면 왜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을 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고점 대비 가격에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다. 고점 대비 3분의 1이 났다. 이렇게 하면서 주식 투자를 쉽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이게 보면은 내려오다가 일시적으로 한 번씩 올라갈 때 있잖아요. 저렇게. 저럴 때 그런 매수세들이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면 많이 빠졌다. 또 한 번 또 올라갔다 그거보다 더 빠지고 거기서 약간 횡보하다가 또 올라갔다가 한 번 다시 쭉 미끄러지고.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저는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 부동산은 일부분 맞는 게 있어요. 그게
부동산은 많이 빠지면 일단 진짜 많이 싸졌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부동산의 가치는 사실 막 눈에 보이지 않는 막 그런 미래 가치 막 이런 거창한 그런 게 사실 별로 없어요. 호재가 일부 지역은 있지만 근데 주식은 이 정도까지 빠졌는데도 이 회사의 가치,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로서만 남아있는 그 가치로 나머지 자동차 제조사들하고 비교해보고 적정하다 혹은 비교했을 때 뭐 더 이상 잃을 건 없어 보인다라고 할 때 투자해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 월부에 많아서 이미 다 이해를 하고 계신데 제가 부동산에 빗대서 한마디를 더 드리자면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 그 다음에 그냥 브랜드 없는 빌라라고 해볼게요. 근데 빌라를 너무 잘 지어가지고 거기에 거주할 때 뭐 단열도 잘 되고 층간소음도 없고 다 좋아. 만족도 괜찮아. 풀옵션도 잘 돼 있어. 그렇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정말 시장의 금융위기급으로 안 좋아지면 어느 특정 지역에서는 같은 평수면 빌라하고 아파트가 가격이 붙는 때가 올 수도 있잖아요. 자주 오죠. 네, 자주 오나요? 네, 그런 일이 많죠. 그렇게 왔어요. 네. 그렇게 오면 뭐만 남은 거냐면 부동산의 가치 중에 거주 가치만 남은 거예요. 그렇지. 내가 출퇴근하고 여기서 잠자고 하는 거는 똑같은 가치야. 내가 아파트에 잔다고 해서 뭐 꿀잠 자고 뭐 여기 잔다고 해가지고 그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주 가치 피곤하네. 수맥이 흐르나. 똑같아졌어. 똑같아. 근데 어느 순간 경기가 또 좋아지고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할 여유 자금이 생기기 시작하면 같은 위치에 같은 평수 하면 아파트가 더 오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파트는 그 똑같은 거주 가치 말고도 내가 뭐 전 잘 모르지만 여기 산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나중에 이렇게 재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투자 가치 이런 걸로도 빌라보다 높으니까 평상시에는 그 본질 가치, 거주라는 가치 외에 다른 게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물론 그게 갭이 유지될 때는 아파트를 사서 돈을 벌면 되는데 그게 딱 붙었을 때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지. 너무 쉬운 거지 투자가. 그렇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동차 회사로서의 가치 그리고 그 위에 얹어져 있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걸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자극하는 그 미래 가치. 그 미래 가치가 상승장, 그러니까 버블이 생길 때 이게 커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요건 그대로 이렇게 커지면서. 그렇죠. 이게 부동산도 똑같은 게 전세가가 사용 가치고요. 매매가,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막 얹어져 있는 게 미래 가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어떠냐면 안 좋을 때 사람들이 정말 심리가 바닥일 때 전세가 이만큼은 매매가 욕이에요. 요만큼밖에 안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세로 사나 매매로 사나 별 차이가 없는 똑같으니까 사실은. 근데 그럼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사람들은 매매를 한다? 안 해. 왜? 이렇게 쪼그라들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안 해. 그러니까 그건 막 가격만 보는 거고. 가격만 보는 거. 그러니까 너무 똑같은 거야 지금 이게. 가치를 보는 사람은 떨어질 때 기분이 좋은 거지. 내가 거주 가치만 얻으려고 돈을 냈는데 투자 가치까지 공짜로 준다? 그러니까 너무 땡큐인 거죠. 내가 자동차 회사인 줄 알고 샀는데 얘가 자율주행 기술도 사실 갖고 있었다? 대박인 거지. 대박인 거죠. 다 했네 오늘 방송. 야 여러분 진짜 대박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 접근하면은 될 것 같고 저도 약간 저 주린인데 왠지 나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관심 많으셨던 테슬라에 대해서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새해가 열렸는데 주식시장 어떻게 계획하고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까? 아까 피터 린치 얘기했는데 피터 린치 이런 말 했대요. 항상 걱정할 건 있어. 악재가 없는 때는 없어. 투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용기지 두뇌가 아니다. 용기를 가져야 돼. 라고 얘기했대요. 항상 걱정할 만한 나쁜 뉴스는 있어 왔습니다. 2023년에 이런 악재 속에서 직장인 투자자가 갖춰야 할 투자 전략과 태도. 당산동 워렌 버핏 님의 2023년 투자 철학. 위기가 있고 시장이 너무 안 좋고 악재가 되게 많을 때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이럴 때 어떤 마인드로 돌파하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다. 그래서 난 이렇게 할 거다. 라는 걸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면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당산동 버핏이라는 별명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보다 더 훌륭한 이 피터 린치의 말을 저도 공교롭게도 최근에
본 게 있어가지고 그걸 여러분들께 공유하면 네. 그 현인이 얘기한 거는 정답일 거니까 제 입을 통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피터 린치가 배런스라고 하는 미국 투자 잡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 잡지, 네. 워런 버핏도 매번 본다는 거기에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그 다음 해를 전망하는 간담회?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명 정도의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를 모셔놓고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튜브인데. 아, 그러네? 그러니까 조회수가 엄청 나올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걔네는 정말 전문가들을 모여서 놓고 하는 거예요. 김현준이 아니라 피터 린치 모셔놓고 하는 거예요. 네. 그분이 물어봤어요. 물어봐서 이제 2023년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도 신문을 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 한번 그걸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라운드 테이블에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월스트리트 저널, 감원 충격, 이번에는 유례 없던 전문직 강타, 뉴스위크, 부동산 시장 불황, 비즈니스위크, 청년층 높은 임대료로 살 집 못 구해. 왜 이렇게 비슷해? 월스트리트 저널, 불확실성, 미국 경제를 감싸다. 비즈니스위크, 소비자, 미래 걱정 때문에 위축. 거의 뭐 우리나라랑 비슷한 얘기죠. 미국도 지금 그만큼 힘든가 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또 코멘트 했냐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러한 비관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그렇네. 러시아 군대가 만약에 생화학 무기로 공격하는 것까지 하면 인명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가 너무 크다. 나는 최악의 경우 미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쟁까지 좀 더 안 좋게 흘러갈 경우에는 미국 주식시장이 33% 하락할 거다라고 얘기했대요. 피터 린치가요? 2023년을 보고. 진짜 왜 몰랐지? 너무너무 무섭죠. 여기에서 33% 더 빠진다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주식 팔아야죠, 사실. 네. 그런데 제가 작년 말에도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을 속였었는데 자꾸 이렇게 속이면 양치기 소년이라서 제 말을 이제 안 믿을까봐 겁이 나긴 하지만 지금 사람들 피터 린치 검색하고 있을 것 같은데 피터 린치 배런스 배런스 미국 HTS 켜고 지금 매도 2023년 매도 하지마 아직 하지마 아직 하지마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2022년이 아니고 1990년의 얘기입니다. 1990년이요? 네. 30년 전. 32년 전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바꾼 게 있어요. 이라크와 쿠웨이트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만 바꿨어요. 너무너무 똑같죠? 너무 똑같다, 진짜. 아까 그 기사에 제가 연도를 얘기 안 했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올해 기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쵸? 모르죠. 그러면 지금 더 겁나기 시작했어. 지금 이미 매도 누를 거예요. 왜냐면 그때랑 똑같은데 지금이었다고 사실? 옛날이랑 김현준이 반복된다고 했잖아. 지금 큰일 났네? 근데 너무 똑같은데, 진짜? 근데 여러분들 아직 매도하지 마세요. 91년은 어떻게 됐어요? 그거부터 생각나요. 그거를. 그래서 90년에 예측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91년에 어떻게 됐냐? S&P 500 지수가 30%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와, 대박. 미쳤다. 다우존스 지수 25% 올랐고요. 소형주 지수는 무려 60% 올라서 1991년이 과거 20년 내에 최고의 호황장으로 기록됐대요. 근데 아까 뭐라고 하셨죠? 무섭다고. 뉴스들이 다 최악이야. 최악인데 지금과 같다 다르다? 똑같다. 똑같다. 야, 그러면 2023년 어떻게 된다? 우주의 기운이 오고 있는 거야. 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터 린치와 같은 이런 훌륭한 사람들도 배런스와 같은 훌륭한 곳에 가서 배 까고 자기의 얘기를 했는데 틀렸네. 완전 틀렸다는 거야. 경기 침체 한복판이니까 너무 무서워.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 뉴스위크, 비즈니스 이런데 너무 이렇게 나오니까 나 주식 팔아야 돼. 33% 떨어질 거야 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가장 좋은 장이 왔다는 거고, 이 글은요 실제로는 이 피터 린치가 회고록에 가져왔어요. 자기가 쪽팔리지만. 와, 피터 린치 진짜 간지 진짜 대박. 나 이렇게 틀렸어. 근데 틀린 걸 왜 얘기할까? 나 틀렸어. 근데 내가 매년 거의 10년간 라운드 테이블의 멤버였는데 매년 우리 라운드 테이블은 주식 전망은 다 틀렸어. 나도 틀려. 그리고 저 초고수들이 다 틀린 거 아니에요? 무서울 땐 틀려. 거꾸로 해야 돼. 장세 예측은 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 우린 매년 맞춘 건 있어. 맞힌 건 있어.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잘 돼.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장세 경기 걱정하지 마라. 기업에 집중해라. 두 번째 지금과 같이 경기 침체가 걱정될 때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의외로 2023년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가 불기둥 솟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 살찔 수 있다, 계좌가. 뚱뚱해질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요것이 제가 제 입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피터 린치가 전하는 2023년 국내 주식시장 전망이었습니다. 이제 방송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방송 왜 이렇게 잘해? 네, 방송을 해서 제가 방송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소름 끼치게 잘하시네요. 진짜 이거 진짜 나도 막 마음속에 욕망이 꿈틀거리는데. 여러분 진짜 지금 좋은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실전 투자하지만 낮은 가격이 최고의 호재다. 네. 그렇죠. 다른 호재는 없어요. 그렇죠. 네. 가치는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걸 싸게 사서 가치보다 비쌀 때 팔면 그 이상 투자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가격이 내리고 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네. 제가 최근에 보면 부동산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 요새 보니까 정부에서 규제들을 많이 풀고 있더라고요. 저는 부동산 전문가 전혀 아니지만 그렇죠. 그냥 거주자로서 이거 풀어주면 참 좋겠는데 라고 했던 거 그런 걸 풀어주고 내 손발 묶은 걸 다 풀어주고 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 손아윤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곧 기분 좋은 때가 오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집값 빠지는 게 슬픈 일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제가 투자한 게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기쁜데 투자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게 그렇지. 기분이 좋은 것 같아. 똑같구나. 그게 역시. 종목을 찾을 때가 제일 좋은 거지. 사람들은 그래. 그게 해가 돈 벌어서 팔면 부자 돼서 좋죠. 뭐 많이 먹었을 때 좋죠. 그게 아니지. 맞아. 그거는 저 지금 생각한 건데. 우리 둘한테는 당연한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이걸 이 아파트를 이 가격에 샀어? 그럼 나중에 벌 거 뻔한데. 몇 년 전에 사놓고 이미 정해진 미래인데. 그게 뭐로 기분이 좋아. 근데 그게 발견됐어, 막. 내가 지금 돈이 있는데. 좋아. 너무 행복해. 최대한 많이 사고 싶잖아요. 그거야. 그 시점이 재밌어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투자자가 되는 거지. 그렇죠. 내 계좌가 뚱뚱해졌으니, 나 부자 됐을 때, 이런 걸 좋아하면, 그거는 투자자가 아니라, 그냥 돈을 누구나 좋아하는 거니까, 그런 것 뿐이고, 투자자는 내가 어떤 기업의 가치, 아파트의 가치를 잘 분석할 수 있고, 그게 떨어질 때 무섭지 않고 너무 기분 좋은 그 국면을 가슴에서 맞이할 수 있다면, 떠나셔도 됩니다. 하산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혹시 그거 아세요? 단체로 버스 타고 오셔가지고 막 아파트 싹 쓸어가지고 알아요. 들어봤어요. 무슨 단지 어디 가가지고 순차적으로 다 사고. 제가 투자하면서 그런 분들 만날 때가 있었어요. 현장에서. 유튜브 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약간 이제, 머리 아파지죠. 이제 끝났나? 이거 돈이 안 벌었나? 맞아요. 저도 똑같아요. 막 주가 막 오르고 종토방에 막 사람들 하고 종목 들어. 기사 막 쏟아지고 그러면 나 이거 더 사서 더 많이 벌고 더 모르는 채로 이렇게 슬금슬금 가야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가거든. 맞아. 근데 급등 쫙 해버리면 나도 마음 불안하잖아. 몇 번 못 하잖아. 맞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냥 쌍욕 나오는 초반엔 사시면 안 돼요. 그건 떨어지는 칼날이고요. 그런 경우 있어요. 종토방에 글이 없는데 며칠에 한 번 올라오는데 그게 쌍욕인. 근데 한 두 분만 있는 거야. 지네들끼리만 대화하는 그 정도 돼야 그런 주식을 사요, 저는. 쌍욕 막 올라오는 주식. 그런 거는 떨어지면 주가 막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기업이라고 하는 건 단박에 이렇게 V자 반등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떨어지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래서 저는 떨어지고 막 욕하고 이럴 땐 안 사고 아무도 정말 관심 없고 그 주식 산다고 하면 그거 왜? 그거 다 잊혀진 거 아니야? 이럴 때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사는 거예요, 주식을. 여러분, 이거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다. 너무 똑같아. 종토방이랑 똑같은 게 있어요. 부동산에도 있어요? 지역 오픈 채팅방이 있어.
아유, 제 처가 오픈 채팅방을 아니 우리 서초구만 하면 되잖아.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어. 되게 잘하시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거. 막 떠들다가 요즘 보면은 분위기가 찬물이거든요. 아, 그쵸. 근데 아직 이르지. 지금 아직 일러. 그러니까 왜냐면 찬물이 아니라 대화가 없어져야 된다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반박이 나오면 안 돼. 맞아. 그러니까 내가 야 여기 이제 좀 비관론을 하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너 지금 이건 일시적 조정이야. 하면서 막 반박이 막 나와요. 너 이 동네 모르냐? 막 너 이렇게 모르냐? 하는 거. 야 여기 호재 몰라? 야 여기 좀 있으면 강남 15분이면 간다고. 막 이런 소리가 나와. 너무 똑같아. 그러면서 막 싸워. 그러면 방장이 막 이래. 여기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막 중재를 해. 맞아.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새가 막 기울어. 막 이래 하다가 막 야, 너 여기 몰라? 한데 이제 반박이 안 돼. 대답이 안 나오고. 명수가 줄어들어 있어. 줄어들어. 맞아. 명수가 그 채팅방이 홀쭉해져 있고 그 반박하는 사람이 다구리를 당해요. 야,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해. 막 지금이라도 털고 나가야지. 막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완전 압도될 때. 그때. 그럴 때가 정말. 저는 그냥 평생 살 거라고요. 맞아. 왜 떠들어? 그쯤 돼야 돼. 그쯤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기회가 온다. 저도 지역별 오픈 채팅방을 좀 들어가 있거든요. 옛날부터 들어가 있던 방들이 있는데 보면 재밌습니다.